한겨레 어제 보도를 보면 이것도 좀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 이제 안보실 거기 파견 나가 있는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이 안보실에서 오후에 그러니까 8월 2일이죠 그때가 오후에 사령관과 통화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회수 결정하기 전에 통화가 실무진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8월 1일이었던 것 같죠? 네. 그날 그 아침에 대통령실에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지. 근데 우리는 그런 회의가 있다는 거를 몰랐지. 네. 이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 보니까 그날 청와대 대통령실에 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네. 국방부 장관 전화 바꾸라 그래서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 자르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러면서 역정을 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네. 오전이라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단 말이야.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그날 유심히 국회 운영위 회의를 열리는 거 보니까 임지훈 국방비서관이 네. 못 모르고 실토한 게 있어. 뭐라고 했나요? 그날 오전에 진짜 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던 거야. 회의는 있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안보실만 따로 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니까. 네. 근데 딱 그날 그 시간대였던 거야. 이걸 임지훈이가 불어. 네. 임기훈 비서관이 네. 당시에. 그랬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참석을 안 했었던 거야. 거기는 안보실장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 회의를 몰라. 네. 그런데 안보실장도 네. 이거를 시인 안 하는 걸 무심코 임기훈이 그 회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시간 그게 맞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날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맞긴 맞구나. 뭔가 있었다. 이런 확신이 회의니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역정 내고 지시 안 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을 실드 치려고 저렇게 하지만 나머지 정황이 맞거든. 그랬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 내용은 뭐냐면은 네. 그 8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해병대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장교가 있다고. 네. 영관급 장교가. 네. 그 사람이 바로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8월 2일로 지금 8월 2일. 예. 네. 그리고 나서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그 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 가져오라고 24분 뒤에 지시가 이제 실행이 사건 됐다. 기록을 회수하겠다. 24분 뒤에 얘기를 한 거 국방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하고 해병대하고 네. 뭐 그렇게 전화할 일이 있었을까? 보고도 안 받았다는데. 그렇죠. 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고 안 받았다는데 뭐가 그렇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맞아요. 국회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이런 사건 보고도 못 받았다는데 뭐 이렇게 통화할 일이 많을까? 해병대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권, 최상병권 수사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는데. 네. 거기에다 해병대 대통령실 나가 있는 그 사람은 뭐가 답답해서 해병대한테 수사 자료 보내라 그러고. 네. 물론 그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왜 그랬을까? 보고받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 참 이걸 누가 어떤 국민들이 대통령실 설명, 해병대 설명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냐? 박정훈 대령 말과 대통령실과 해병대 말과. 이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데, 합리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군검찰이 이런 통화 사실을 확인했는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오로지 박정훈만 때려잡는 거지.
이 저기 뭐야 박정훈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을 이루는 게 외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조사 안 한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항명 뭐 수개째 맨 처음에 네. 그렇게 딱 걸고 넘어갔을 때 그럼 왜 항명을 했느냐? 그 이유 아니에요. 항명은 아니고 나중에 좀 빼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왜 그랬느냐? 왜? 그 왜? why? 그게 궁금한 건데 그거를 설명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야. 군검찰은. 조사를 안 한다니까. 수사를 안 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진상을 밝혀야 됩니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네. 그 저 군사법원 없애야 된다. 군내 그 수사권 네. 민간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렇게 투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군사법제도 개혁인데 그걸 개혁해도 법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놈들이 설치고 병사들 인권을 지금도 짚밟고 있잖아요. 네.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영원히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 저 군사법원이 있고 국방부 검찰단이 있는 한 네. 장관이 그걸 대통령 장관이 지들 부하로 부려먹는 한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상권 분립이 돼 있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네.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리는 무슨 분리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법에 네. 정하니까 절대로 해버리잖아.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국민 여론이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7, 80%예요. 다 국민들은 없애야 된다고 여론조사 때마다 나와. 네. 그런데도 저지랄 하고 있다고. 이젠 바꿔야 돼. 이제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알려진 얘기를 따르면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군검찰이 네. 못 한다. 이건 결국 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특검이 있지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내년 뭐 4월이야 돼야 3, 4월이나 돼야 이게 특검이 되는데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먼저 해야겠네요. 네, 그거라도 하고. 이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해야죠. 이렇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우성이고 진상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는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이게 서울의 소리가 이제 보도한 다음에 막 이 뜨거워졌다가 JTBC가 인용 보도한 거에 대해서 뭐 방심이가 이거 들여다보네 마네 뭐 이런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아니 그런데 네. 그 명품백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함정 취재다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저렇게 명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밖에 서 있는 사람들 도열에 있는 영상도 찍힌 게 나왔다며. 있어요. 전부 명품백 들고 왔다며. 명품백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면세점 쇼핑백이었다. 그거는 이제 화면으로 확인되는 그러면 상황인데. 저 정도 되면은 네. 저건 조사해야 돼요.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 일체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없죠. 일체 말이 없어요. 아주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28일 통과가 되면 표결이 되면 거부권 행사위에 재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데 네. 이 사안도 명품백 사안도 그냥 뭉개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모르겠지 뭐. 계속 모르는 상태로 않았겠지 뭐. 계속 모르는 상태로 모른다 모르세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럴 경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개입니까? 근데 예. 저거는 아예 안 하면은 사법농단이에요. 검찰 직무유기고. 이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야. 이건 너무 명확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심판하는. 김건희 특검 같은 거 네. 이제 저 밀어붙여야죠. 참 국민들이 이 사안을 보면서 지켜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이미 예방주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예방주사를 놔서 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변한 게 지금 없으니까. 못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2달 지났는데 똑같아요. 이거는 도돌이표. 계속 밑에서 당대표 족치고 뭐 하고 하지만 네네. 대통령이 안 변하는 이상 다 도루묵이에요.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권력의 최후를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지는가? 멀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초반에 영화 서울의 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도 나중에 영화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로 나올까? 아니 저렇게 궁금하네. 국민하고 노골적으로 싸운 대통령은 없어요. 없었죠. 아마 나중에 뭐 수십 년 뒤나 이때 지금 상황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고 그때 또 아마 영화 한 장면에 김종대 교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여태까지 저기 뭐냐 예. 대통령,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네. 다 치받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도 그러는 거거든요. 저런 자가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에 등장했다는 자체가 수치이지만, 네. 그렇지만은 여전히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국민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은 없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의 이제 달마대사라고 말씀을 쭉 계속 해왔는데 예전의 역사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실 역사도 서울의 봄 우리가 봤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없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도 결국에 역사는 다 심판의 과정이 있다. 절대 이기는 사람은 없다. 역사와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홍범도 지우고 네. 뭐 저거 하는 저런 짓거리들 보면 그게 패륜이라고 하는 거거든. 제가 저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운명이에요. 예. 악으로 업을 쌓았다고. 악으로 업을 쌓고 있다. 업을 쌓아버렸어. 이 달마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가슴에 닮아대서. 자, 저희 비오는 가정에서도 김종대 교수와 말씀 좀 나눴는데요. 뭐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하시면서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이 철학과 또 역사와 이걸 다 돌이켜 보면서 하나하나 되새김하면서 오늘 또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해요. 미국 대선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까지 판세가 어떤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미국은 그 백인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집권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구나. 트럼프 이후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 제조업 노동자들이 네. 이제는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요? 경합주 6군데 중에 5군데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은 이걸 돌파할 만한 어떤 에너지나 비전이나 대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바이든이 비관적이다. 아무래도 트럼프 쪽이 우세해 보이는 거죠. 현재까지는. 네. 근데 그래도 한 뭐 11개월 남았으니까 10개월 11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뭔가 이제 미국 민주당이 뭔가 전세를 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글쎄 그런데 후보 교체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 바이든노믹스가 아무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3분기 경제가 5% 성장이라 깜짝 성장을 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예견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인하할 수 있어요. 주식 시장 좋던데요, 미국 주식 시장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착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성장은 좋은 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인들이 알아요. 모든 성장이 좋다는 신화는 깨졌다. 초성장 나하고 관계없다. 저쪽이 찬란하고 환해질수록 내가 있는 그늘의 어둠은 더 깊다. GDP가 올라가고 높아져도 나랑 상관이 없다. 그거 다 월가의 자본가들 얘기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정이 트럼프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게 모든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게 이게 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저성장이 된다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성장, 어떤 식의 저 발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번영이라는 그 담론으로 옮겨가야 돼요. 번영으로.
그래서 그 그로스가 아니라 프로스페리티. 하나의 어떤 그 번영,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야 되는데 네.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이 소모되고 희생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어떤 그 이중적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도 지금과 같이 막 서민들 돌봄, 네. 민생에 대한 어떤 흔히은 어떤 그 포기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를 봐야 돼요. 네. 지금 저기 청년, 여성, 노인 예산 다 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 저희가 나누기도 했지만은 수출이 잘 되면 방산 다 수출되고 반도체 수출 다 되면은 우리가 좋아지고 성과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아니 그게 수출 잘 된다고 내 삶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지? 예산을 거기까지 보면 가야 되는. 예산을 보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트럼프 뭐 내년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 텐데 그 내용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도 고시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HS 조님이 추어탕 가게에서 일해요. 그러시구나. 시래기 씻으면서 듣고 있어요. 교수님 아이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추어탕 드시러 오세요. 그래요? 어디 있는 걸까? 어디 있는지 알면 아마 교수님이 찾아갈 것 같아요. 추어탕 드시러. 추어탕. 시래기 씻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 추어탕 좋지. 댓글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같이 가고 싶네요. 네. 교수님 모시고 한번. 자, 그리고 이 뻥 뚫리는 TV 구독해달라는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고. 오마이 김종대 엄지척라고 희숙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아. 달빛님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김종대 교수님 방송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김종대 뻥 뚫리는 TV 유튜브에 김종대 치면은 뭐 연관 검색 그냥 뜨더라고요. 들어보시면은 김종대 교수님의 더 깊은 목소리 분석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사의 길님께서 이제 시간 변경되신 건가요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아침 9시 반에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니까요. 목요일 오후 말고 금요일 아침 9시 반에 저희 오마이 TV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사의 길님이 김종대 교수님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하셨는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더 광고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금요일 아침 9시 반으로 와주세요. 이 나노님께서도 추어탕 가게 상호 좀 알려주세요. 서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실 것 같아요. 예. 참참님도 김 교수님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활동해 주세요라고 또 선물도 주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 관리 정말 잘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